안녕하세요. 자비랑 선교사가 걸어온 길 그리고 다시 가야 할 길 13번째 이야기는 더 좋은 길입니다. 로마 대학병원 앞 노점상길 IMF 시기에 이곳에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해온 액세서리를 이곳 좌판에 깔아 놓았습니다. 물론 이곳에 있는 노점상들은 정식 허가증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좌판은 불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IMF는 해외에 있던 선교사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원군이 끊기며 많은 선교사들의 귀국이 속출되었고 여행자들이 모두 일시에 끊기며 대부분 여행업에 종사했던 저희 이탈리아 자비랑 선교사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기도는 선교가 아닌 생존이 되었습니다. 당시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문서 배달, 퀵 서비스 뿐이었습니다. 후배 선교사들은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까지 로마 시내를 종횡무진하며 늦게 돌아오면 얼굴은 마치 탄광에서 나온 탄광 광부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비누로도 잘 씻기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또는 오토바이가 고장나는 날은 남모르게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마치 이탈리아 영화 자전거 도둑에 나오는 비애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피렌체를 떠나 일시 귀국하였던 제가 액세서리를 사가지고 로마에 다시 온 것은 선교지를 떠났다는 고통 속에 있던 아내를 위해 다시금 나올 길을 모색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밀라노에서 액세서리로 성공한 동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였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선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 선교사가 이 물건들을 들고 나갔다가 비밀 단속 경찰에 걸려서 모두 압수당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심조차 없었습니다.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희망을 모두 압수당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국에 남아있던 아내와 딸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선교 초기 아르바이트하였던 한국 식당 주인이 IMF 기간 영업이 되지 않고 전망이 없자 제게 인수를 제의해 왔던 것입니다. 식당을 인수할 만한 자금은 없었지만 다시금 이탈리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시금 이탈리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IMF가 서서히 풀리며 관광객들이 늘자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그 식당이 로마 시청으로부터 환풍기 및 제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수리 비용이 들자 그 주인이 다시금 저를 불러서 식당을 마치 떠넘기듯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모험심이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사업적 수단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막대한 수리 비용을 떠안고 확실한 보장도 없이 식당을 인수한 것은 단지 이탈리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하나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 3년간 많은 손님들을 보내주시면서 제반 시설에 대한 수리 비용은 물론 남은 인수 금액까지 다 해결토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종종 로마 대학병원을 지나가는 이유는 당시를 생각할 때 현재의 불평이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마음의 정화가 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교지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였고 선교지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앙인의 삶이 평탄한 대로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더 좋은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13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